대선을 1년 4개월 가까이 남겨두면서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히 대선 테마주가 부각되고 있는 주식 장세입니다. 여당에서 강력한 주자는 이재명, 이낙연 정도로 압축되는 추세고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윤석열이 떠오르고 있는 대권 후보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최근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나열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선 테마를 할 때는 2등주, 3등주보다도 대장주를 잡아야 오를 때 확실히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첫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 11,700원으로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주가가 급등했고 거래량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은 2,700억 원대로 소형주에 해당하지만 현재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자 이미 대장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점 대비 폭등한 주가와 폭발적인 거래량, 시장의 인지도 등 이미 대부분의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서현의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과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두 번째 기업은 서현탄 메탈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대로 소형주에 속하며 이 역시도 서현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현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현그룹 사회이사와 동문 효과를 같이 봤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현보다 아쉬운 변동폭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현 아류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 상승폭도 상당히 대단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세 번째 기업은 덕성입니다. 이 역시도 시가총액은 100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역시도 주가가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목을 강력하게 받고 있으며 서현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으로 이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 고점을 강력하게 상향 돌파한 상태입니다. 덕성도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동문으로서 같은 학과 사람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대부분 지연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네 번째 기업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앞에 소개했던 기업과 다르게 아직 상승폭이 더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장주에 편입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가져왔네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대선주를 원하시는 분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베이스 전자 역시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엮여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수가 서울대 법대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뿐만 아니라 현재 부상하고 있는 5G 관련주 테마로도 엮여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윤석열 관련주 다섯 번째 기업은 한창입니다. 대장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많이 떨어진 주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윤석열 관련된 이슈에 반응을 하긴 했지만 금방 주가가 빠지는 힘없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학과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매매를 하신다면 가장 후순위로 두어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몇 개별 기업들에 관한 글은 이미 쓴 적이 있으므로 관련 주가 전망에 대해서 참고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타 대선 주자 관련주 역시도 올려놓겠습니다.